네, 안녕하세요. 덕수궁에 왔어요. 오늘은 뭐 스페셜한 어떤 그런 사진보다 우리가 누구나 좀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 특히 그 중에서 인물 사진 찍는 것. 인물 사진인데 모델을 어떤 뭐 스페셜하게 옷을 새로 입고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복, 청바지에 일반 라운드 티를 입고 사진을 뭐 평범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좀 내리긴 해요. 중간중간 지금 이제 뭐 몇 시간 후에 비는 더 떨어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떻게 봐서는 얼굴에 얼룩이 안 진다 그럴까요? 해가 안 들어오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좀 자유롭게 일반 스냅, 우리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인물 사진 찍는 방법을 한번 찍으면서 값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찍을 때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설명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덕수궁 입구에서 지금 잡았는데요. 뒤에 백그라운드, 뒤에 동선이 막히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모델이 약간 얼굴이 어둡게 나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좀 더 밝게, 아예 밝게 찍어 버리면은 해가 든 것처럼 그렇게 아주 포사시한 느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어둡죠. 이렇게.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보면 어두운데 이걸 밝게 찍게 되면 느낌이 확실하게 다른 느낌들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좀 찍어 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자, 이제 팔을 이제 아까 이제 포즈를 한번 내려보시고, 네, 예, 좋아요. 네, 그리고 살포시 이제 앞에를 바라보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싹 지나가시고, 네, 지금 이제 잠깐 멈춰주세요. 네, 지금 이제 회전하면서 모델하고 어떤 뒤에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같이 돌아가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스냅을 찍을 때도 급하게 찍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이 더 나은가. 왜냐면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잠깐 좀 서게 해보세요. 모델분이 지금 왼쪽, 모델분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이죠. 우측에 이제 빛이 들어와 있고,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바깥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이쪽은 나무가 그늘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얼굴에 이제 그 얼룩이 진다 그랬는데 지금은 글루미 데이, 흐린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진 한번 찍어 보면은 또 나름대로 느낌이 상당히 밝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도시고 천천히 돌아두시고 천천히. 네.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순광과 역광을 지금 같이 찍은 건데 이런 느낌들입니다. 뒤에 부분 프레임도 같이 넣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시면은 지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모델은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궁궐에 대한 느낌과 뒤에 지금 이 상태 상당히 느낌이 좋죠. 이런 사진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 배경, 항상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인물을 넣고, 그런 다음에 그 주제 다음에 뒤에 부제라고 해요. 뒤에 백그라운드를 어떤 식으로 좀 누울 것인가. 지금 보면 뒤에 이제 소나무하고 그 다음에 모델의 느낌들, 이렇게 구도를 잡게 되면 항상 3분할을 좀 지켜주시면 좀 더 이쁜 샷이 나오고요. 꼭 3분할이 아니더라도 수직선 구도나 수평선 구도가 있어요. 원형 서클 구도라고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의 공통적인 거는 동선, 뒤에가 막히면 좀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사진을 제가 한번 몇 컷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우산을 좀 쓰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에 지금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인 모델을 이렇게 일반 룩으로 해서 이렇게 좀 찍고는 있어도 좀 여러 가지 느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ISO나 이런 것들인데 좀 더 내려보면 깜깜해지거든요. 좀 내려보면은 네, 지금 색감이 좀 나오죠. 근데 이 모델의 한 얼굴을 보시면은 모델의 얼굴에 보면은 약간 어두운 빛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효속을 조금 더 높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빠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훨씬 더 화사하게, 고정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출력을 해서 인화도 하고 선물도 하실 수 있는, SNS에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쉽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표정이 상당히 좋죠. 네,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웃는 표정보다는 약간 시크한 그 웃음을 약간 자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표정도 찍어보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그림들이, 그런 사진들이 찍힙니다. 네, 지금 모델을 지금 보면은 요 옆에 계단을 올라가서 저도에 지금 왜 이제 고궁 우에 기아장 위쪽으로 이제 그 배경을 좀 놓고 그 다음에 우에 바로 처마 밑에 지금 모델을 세우고 이렇게 지금 찍었습니다. 이런 구도 같은 경우는 서로 조화롭게 찍히기 때문에 모델분하고도 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우고 단지 모델을 보실 때 모델 분한테 정면으로 서는 것보다는 약간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거나 뒤로 내밀어서 약간 조금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게 되면 선이나 이런 부분들 훨씬 더 부드럽고 이쁘게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상태로 몇 컷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정광현이라고 이제 요 부분에 좀 어떤 그 느낌들이 좀 남다르게 좀 약간 그런 그 옛날적인 어떤 느낌과 근대적인 어떤 느낌이 같이 찍힐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양쪽 소나무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청바지에 라운드 티를 입으시고 지금 오늘 뭐 사진 찍는다는 얘기가 없었고 비디오 브이로그 찍는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룩,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반적인 룩을 해서 한번 여기 좀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포즈를 취해 주실 거예요? 최대한 날씬해 보이는 포즈를 취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대사에도 없는 거 제가 막 던지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셔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시죠? 원래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한번 여기 옆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저 위로 여기 중간에 계단으로 한번 좀 올라가서 한번 서주세요. 지금 저기 예, 조금 더 여기 중간에 더. 네, 그 위에 계단 3개 더 올라가서 그 위에요. 예. 여기서 찍은 전체적인 풍경을 놓고 인물을 센터에다 놓고 주변 그 풍경과 어우러지게 좀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왼쪽으로 좀 더 와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걸어 올라오시고, 네. 지금 여기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걸어오는 모습 멈추지 않고, 걸어오되 모델이 너무 성큼성큼 걸면 안 되고, 평소 템포보다 반 정도, 슬로우 50% 이상 다운을 해서 걸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포인트라기보다는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인데, 지금 옆에 보시면은 단풍나무가 있죠. 가을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풍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이제 모델분을 지금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모델분하고 지금 위에 보시면은, 그쵸. 딱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같이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는 꼭 사진을 보지 않아도 상당히 느낌을 좋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변에 이런
어떻게 구도를 누르냐보다도 뭐랄까 좀 이쁘게 찍는다 그러잖아요. 인물 사진을 놓고 인물이 주제면 부제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인물 사진을 누구나 쉽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값을 너무 많이 올리고 내리고 보다도 그 상황에 따라서 ISO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값들은 이 찍은 사진을 통해서 다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요 뒤에 옛날 그대로의 문 창살 느낌들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상당히 채도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밝은 옷을 입게 되면은 지금 모델만 지금 아무런 보정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모델이 상당히 돋보여져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제가 말씀 후보종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거 찾아내는 눈을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시면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비가 지금 내리고 있긴 한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런 느낌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가 내리면 어둡게 안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대로 영상이거든요. 영상은 뭐 제가 보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찍는 값은 ISO 800에 f4.5 그 다음에 160분의 1초로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연습만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또 몇 것 더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덕수궁에 비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다행히도 이게 피하는 곳이 있어서 여기다 지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어디신지 아시는 분들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비가 막 쏟아지죠. 그리고 모델 뒤로 그리고 이렇게 같이 저런 사진을 찍을 때 조금 위에상은 모델이 지금 많이 앞에 좀 들어오세요라고 했던 건 뭐냐면 옷이 젖으니까요. 근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약간 모델이 약간 더 바깥으로 나가면 빛을 좀 더 받겠죠. 조금만 뒤로 한 더 가보시겠어요? 예. 거기에서 그리고 시선을 됐어요. 지금 보면 아까보다 얼굴이 훨씬 더 밝아졌죠. 이렇게 포인트를 찾아서 촬영을 하시면은 사진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지금 한번 제가 또 몇 거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잘해 주셔갖고 몇 거 더 찍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게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이렇게 전체적인 모델을 놓고 전체적인 그런 느낌들을 찍으실 수가 있고,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웨스트샷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왼쪽으로만 돌려도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의 사진들이 찍힙니다.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이쪽도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이 와서 찍게 되면은 이제 능수화처럼 이런 느낌들이 찍힙니다. 그래서 모델을 세워놓고 거기만 좋네라고 해서 거기만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우측과 좌측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그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사진들이 담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는 걸 부수적인 걸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덕수궁이 인물 사진 찍는 법, 사실 뭐 특별한 것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인가. 무조건 자동 모드만 놓고 찍기에는 좀 어려운 게 뭐냐, 이게 흐린 날이에요. 사실 흐린 날은 이 인물 사진 찍기 훨씬 더 쉬운데, 자동으로 찍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내가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구도만 맞춰서 셔터만 누르는 그런 행위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반자동 모드 AV,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 반자동 모드입니다. 저는 이제 캐논 유저인데 소니나 파나소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A 모드라고 하죠. 이렇게 조리개 우선 반자동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이때 한 가지 팁이 뭐냐면은 반자동 모드를 우리가 놓고 F4.5로 놨어요. 근데 7.1을 또 올렸어요. 올려도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알파 값, 즉 평균 값을 만들어내서 결국 똑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은 F4.5, 4.5에 놓으시고 ISO를 오토에다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ISO를 뭐 400, 뭐 800, 2000 이게 날씨에 따라 조절을 하지만 처음 찍으시는 분들은 정말 그게 좀 쉽지 않거든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O를 A라고 오토가 있어요. ISO가 100, 200, 300, 400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걸 오토로 놓으세요. 그리고 F4.5나 5.0을 놓고 찍게 되면은 인물 사진이 훨씬 더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 이제 배경을 같이 놓고 찍으시게 되면은 F7.1, 많게는 F11 정도 놓고 찍게 되면은 인물과 뒤에 배경이 함께 주제와 부제가 같이 어우러지게 함께 담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의 요령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보면 지금 정면으로 이렇게 보통 모델들이 이게 나란히 세우잖아요. 이런 모델이 아니고 항상 앞발을 한쪽으로 뒤쪽이나 한쪽으로 뒤로 빼서서 입체적으로 보이고 어깨선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진이 훨씬 더 보기 좋거든요. 사진 찍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진기를 넣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풍파에 익숙하다 보니까 무조건 찍으시는 샷이 풀샷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는 풀샷이 사실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구도를 옆에 있는 주제를 어디까지 잘라서 넣어야 되느냐가 사실 처음 하시는 분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웨스트, 허리 부분, 웨스트나 그리고 이제 바스트 샷, 뭐 아니면 미들 샷인데 제일 제가 권해드리는 건 웨스트 샷이나 미들 정도, 요 정도 이 샷인데 이렇게 웨스트 기준으로 위아래 정도, 요 정도 놓고 배경하고 같이 놓고 사람을 같이 찍게 되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여기 그늘이죠. 이게 나무 이렇게 그늘이 만들어지는 이런 벤츠에 앉게 되면은 해가 뜰 때는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해가 들어왔을 때 얼굴에 얼룩이 지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밝게 찍을 때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 인물을 얼마만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어느 정도 익숙해서 포토샵이나 이런 후보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F7.1에서부터 9.0, F11까지 놓고 보정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사진을 배우시는 처음에 입문자분들이 포토샵까지 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되게 힘듭니다.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F4.5나 5.0을 놓고 찍게 되시면 보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정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이 선이 뭉개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4.5나 5.0을 놓고 한 컷에 찍으시라는 거예요. 연사를 절대 놓지 마세요. 연사를 놓고 두두두 찍으면 참 황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연사를 두두두 놓을수록 이 바디는 안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00분의 1초를 찍은 거를 연사를 놓게 되면 400분의 1초도 모자랍니다.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연사를 놓지 마시고 단샷을 한 컷씩 찍어서 있는 그런 부분들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이 연사에서 내가 한 컷 걸리겠지, 10컷 찍어서 한 컷 걸리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의 샷을 정확하게 찍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덕수궁 가까운 데서 이렇게 일반적인 룩, 이 옷을 진짜 멋지게 입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라운드 티에 이런 모델들도 한번 이렇게 친구분들이나 작가분들, 같이 동료 작가분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서로 어울리면서 찍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물 사진은 인물이 주제입니다. 인물인지 풍경 사진인지 구별이 안 가게 찍으면 그건 인물 사진이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물 사진은 얼굴이 나와야 되고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고 얼굴의 노출을 기준이 돼야 됩니다. 배경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연두에 두시고, 제가 오늘 찍었던 사진들을 이렇게 또 한번 갑하고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 찍는 법들을 조금 더 접근해 가실 수 있게, 그리고 여행 사진 잘 찍는 법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야픽 www.yapik.tr 즉 야픽 아카데미, 윤재진 아카데미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하셔서
그 인강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뭐 핸드폰으로, 뭐 PC로 이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스마트폰, 뭐 어느 거 다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쉽게 접근을 해서 주변 분들한테 인물 사진을 잘 찍으셔서 점수 좀 따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사진 생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